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오늘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제가 그냥 형식상 여쭙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쭙는 겁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많은 지금 걱정이 드는데 사랑제일 교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끌던 교회죠. 이곳에 지금 신도의 명단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교인 명단 확보를 일단 1차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예, 방역 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 교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 예, 뭐 변호사 입회하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압수수색 영장 뭐 이런 거 요구하면서 이거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방역 당국이 철수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참 이게 다 같이 빨리 건강해져야 이 교회에서 예배도 보고 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방역에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요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 뭐랄까 좀 더 선제적으로 어떤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네요.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감염병 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감염병법에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이런 것과 직결된 방역 행정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감염병 법에 따라서 이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어떤 행정 어떤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서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하게 체포해서 방해하는 분들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좀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주문하고 있네요. 이분이 이제 법률가라서 이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이 판단이 맞느냐 조금은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 다만 뭐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해석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관행만 갖고는 이 코로나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해외 사례를 참조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역 선진국인데 어디를 참조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선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돼? 빨리빨리 검토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어떤 법률 해석까지도 판단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당연히 민주주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 이것이 온전하게 함께하는 최선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민주주의 어떤 제도, 뭐 그것을 뭐 100이라고 봤을 때 이 100을 다 지켜야 되느냐, 과연. 이 방역 시스템은 한 번 허물어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시스템 100 중에 한 10 정도만은 어떤 사회적 합의하에 조금 양보해서 허물더라도 그 덕에 우리의 어떤 그 방역 시스템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10 정도는 어느 정도 빨리 우리 사회가 고민해서 약간은 좀 양보를 해서 방역 최우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빨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독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다만 지금 뭐랄까 방역 독재라고 해야 될까? 말이 좀 센가요? 방역 우선? 예. 아무튼 정치 독재는 안 됩니다만 방역 독재라고 해야 될까? 지금은 무조건 방역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행정과 민주주의, 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조금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법률 해석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의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방역 보건 문제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 지금 뭐 이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나요? 예,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예, 빨리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요. 예? 일단 제가 그 사랑제일교회 여기 다니시는 교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전광훈 목사한테 배신감 안 듭니까? 아니 뭔 소리냐면 전광훈 목사가 본인들 그 신도들한테는 우리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 하느님이 뭐 다 보여준다 그랬나 뭐랬나 그래 놓고는 본인은 몰래 어디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았다가 확진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가 이게 확진 판정 받은 게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이게 무슨 뭐야 본인이 밝힌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신도들에겐 비밀로 해놓고는 자기가 어디 모처에 병원에 가가지고 몰래 검사 받은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해당 그 병원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려진 겁니다. 외부에. 신도들한테는 막 도망 다니라고 얘기해놓고 방역에 협조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병원 가서 자기는 그렇게 검사 받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신도들이 정광훈을 따르는 신도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광훈은 자은끼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검사 받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제발 좀. 진짜 이 정광훈을 보면 신천지는 양반이었어요. 진짜 이제 보니까 그 이만희 교주는 그래도 국민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비치는데 정광훈은 얘는 뭡니까? 아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 김용민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무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까지 적용해서 고발한다고 하죠. 당연히 이제 보석 취소는 당연하고 이 내란 선동은 이전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됐던 혐의잖아요. 저는 이건 물론 굉장히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정광훈 씨가 예전에 그 집회에서 청와대 진격 뭐 이런 구호까지도 외치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 이거 가지고 예전에 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똑같이 청와대 진격이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막 구속돼서 2년 넘게 감옥 살다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정광훈은 왜 이렇게 떳떳하게 돌아다니는데? 이건 차별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정광훈 씨가 지금 우리 사회 방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집회를 조직하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 민주주의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선동 이 혐의 이렇게 고발하는 게 법 논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그 광화문 집회도 이 성격을 가만 보니까 거의 그 자율적 집회가 아니고 동원 집회예요. 동원 집회. 예. 그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그 집회 참석자 그 지역별 참가 인원들을 이제 분석한 거를 보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런 데에서만 오신 분들이 5,000명, 거의 6,000명 가까이 돼요. 이 광화문 집회 총 규모가 1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만 광화문 집회이지 광화문에서 열린 무슨 지역 성향의 종교 부흥회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 정작 서울 사람들은 몇 명 없었던 거예요. 다 지역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예? 정광훈 씨가 예,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잠시 광고 좀 듣고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새 책 부의 재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선대인 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번 새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20년 전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 후회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번 부의 재편 책 한 권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지혜를 갖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좀 더 있어요. 뭐냐?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회사 유이네드와 함께 손잡고 상품 판매를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뭐냐면 고발 뉴스처럼 무슨 고발 마트까지 제가 여는 건 아니고 저는 조그맣게 좌판 하나 깔아놓고 슈퍼까지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 조그맣게 하나 좀 열어볼까 하고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 그 단일 상품으로 제가 커피부터 하나 좀 팔려고 하는데 뭐냐 이탈리아 넘버원 커피라고 하네요. 카페 모레노라는 브랜드인데 이 나폴리 지역에서 그 판매되고 있는 커피 브랜드 중에 이게 최대 규모 브랜드라고 하네요. 이 카페 모레노 캡슐 60세트를 39,6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인의 쪽에 이제 그 상품을 받아봐 가지고 이 카페 모레노 커피를 마셔봤는데 커피 특유의 그 쓴맛이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그 커피 향에 잘 묻어 있더라고요. 커피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피 좀 사주세요, 여러분. 자, 이 상품 주문 링크를 제가 이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상품 판매 수익을 저희가 한 30% 정도를 제가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왕 커피 드실 분들은 허재영 기자의 이 공익 시사 활동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카페 모레노 커피를 주문해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총 4바스인데 캡슐 60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39,6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좌판을 열려고 하냐면 유튜브 쪽에서 시사 이슈 콘텐츠는 웬만하면 다 지금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요. 광고 수익이. 그래서 정치 시사 이런 뭐 특히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미투 뭐 이런 어떤 그 문제만 들어가면 다 무조건 광고가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후원금을 많이 내주셔서 제가 뭐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유튜브를 이제 오래 하려면 이 수익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발 뉴스처럼 이렇게 마트 열 정도의 규모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고 해서 제가 수익 구조 개선 차원에서 조그맣게 좌판 하나 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부터 팔려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유인회라는 회사는 어떤 곳이냐면 저의 그 한결에 사부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뭐랄까 허재영 기자를 제가 이제 신입 기자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상 뭐랄까
그 허재현의 나무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 네, 저의 정체성을 한 10년간 다 만들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겨레 참기자. 그분이 최근에 이제 회사를 옮기셔서 경영진으로 가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퀄리티는 알아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익금 일부는 공익적인 곳에도 쓸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그런 회사라고 참조해 주시고 예,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가 판매하는 카페 모레노 캡슐 60세트 39,600원에 구매해 주시면 수익금의 30%가 허재현 기자에게 돌아와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도 진행해 보죠. 지금 교회들이 일부 지금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지 말아라. 정부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한국교회 수호결사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뭐 이런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0일 날. 정권 차원의 위기를 덮기 위해 또다시 한국교회를 마녀 사냥하여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쇼는 더 통하지 않는다. 교회를 마녀 사냥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회가 아무튼 무슨 잘못이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참, 아직도 이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 아니, 보세요. 좋아요. 정부가 방역 실패했다 칩시다. 인정. 그런데 그럼 보세요. 지금 다 방역 실패라는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교회만큼 코로나 어떤 확산의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극장, 유흥주점, 스포츠 시설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왜 코로나 확산이 대규모로 안 벌어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답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아니 너무 그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극장, 유흥주점,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계속 호소하고 있는 방역 지침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광훈 목사. 아니 법원에다가는 100명 이내로 집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허가받아가지고 집회 막상 몇 명 참여했으니까 10,000명 이상 참여해가지고 이거 사법부 다 기망하고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10,000명이 행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확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역 실패가 지금 이게 정부 탓입니까? 그럼 다른 데서는 왜 확산을 안 하고 있는데 하느님한테 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인도 아닌데 진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일부 그 진보들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동성애 혐오하면 안 되듯이 종교 혐오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진영주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왜 뭐죠? 예전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 약간의 이제 코로나 확산하는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성소수자들 막 비난하고 그랬었잖아요. 종교인들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소수자들 혐오하면. 그 말은 맞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종교인들 혐오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진영주의다. 문재인 정부의 왜 잘못된 책임을 종교인들한테 돌리냐. 이런 얘기를 진보 세력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참, 명백히 틀린 분석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소수자들은요 당시에 방역 지침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확진 상태인 걸 알고 막 일부러 막 돌아다니거나 자신이 마시던 물을 일부러 취재진들한테 막 침 뱉고 막 물 뿌리고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요, 성소수자들은. 그리고 당시 이태원 클럽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었던 거죠. 본인들의 시민의식 결여나 뭐 이런 차원으로 비난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광훈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산하는 게 본인 책임인데 북한에 뭐 테러라고 하거나 심지어 교인들한테 방역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시민 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방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종교 혐오가 아니라요. 정광훈과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민 의식 결여를 비난하는 거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 혐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종교를 혐오합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특히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막 진영주의,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진보들이 자꾸 막 헷갈려해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목사와 그 일당들의 시민의식 결여를 비난하는 것이지 종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 구분해야 돼요. 예. 그리고 김종인 씨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야 이 목사들하고 똑같이 무슨 정부가 방역 실패한 걸 가지고 뭐 미래통합당 책임으로 돌린다 이러는데 참 진짜 이분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버린 결과가 결국 코로나 다시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이렇게 미래통합당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8.15를 계기로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선전에 급급하던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 정부 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다는 소리가 마치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미래통합당이 마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당연히 큰 게요, 여러분. 김종인 씨가요. 이 8.15 집회를 사실상 방관했어요. 이 8월 11일 날 언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씨의 멘트입니다. 8월 15일 집회에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 입으로. 예? 본인이 방조한 거라고요.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아니 이걸 다 언론이 다 듣고 했는데 뭘 이제 와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정말 제정신이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 당원들은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본인이 이렇게 방조해놓고는 정부가 무슨 방역 준칙을 허물어서 코로나가 다시 번창하고 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김종인 씨, 코로나 걸렸어요? 머리 구멍 났어? 왜 그래? 이 기자들이 사실관계 다시 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인 건 지금 지지율이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그 리얼미터 통계를 한국갤럽 발표를 보니까 오늘 나왔던데 더불어민주당이 39%, 통합당이 23%네요. 그러니까 16%포인트 차이가 나기 시작했네요. 전주보다 민주당은 6%포인트 상승했고 통합당은 4%포인트 하락했네요. 이게 당연한 민심이죠.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지금 확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지금 같은 시대에 지자체장이 야당 미래통합당이거나 정부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망하겠네. 좀 다들 지금 다시 각성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이 얼마 전에 한겨레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야당복은 이젠 끝났다 이렇게 칼럼 썼던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야당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기자들이 계속 이 김종인 씨의 거짓말, 본인이 8.15 집회를 사실상 장려해놓고 그래놓고 이제는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 이런 거짓말은 저 같은 기자들이 계속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 집값 폭등,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게 만만한 그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재정비해서 관계 당국은 이 임기 말까지 끝까지 이 문제 해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니까 완수해 주셔야 되고요.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실력으로 돌파해내면 됩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그 광화문 집회 허가해 준 그 판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아주 이중적인 행동을 했네요. 예, 그거하고 제가 이 해외 언론들의 그 미투 보도 관행들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있어요. 예. 우리 언론이 다 오해한 것들이 있던데 이런 것도 좀 함께 같이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